규모 논쟁을 하다 보니 어쩌다 해군을 편회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이 없다면 일본처럼 해군에 가장 막강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미국을 보면 해군이라도 다 같은 해군이 아니고 잠수함, 수상함, 항공단 소속의 3개 다가 경쟁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군으로 승진하고 참모총장이 되거나 사령관이 되거나 합참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특정 병과 출신이 독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군의 경우 보병, 공군은 조종사, 해군은 수상함 출신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군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병관은 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압도죠. 한국의 경우에는 전투 병과 중 수상함 출신이 요직을 다 차지합니다. 잠수함 출신은 소수입니다. 그러니 장교들은 잠수함을 하는 걸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잠수함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잠수함 출신 중에서도 14개 다는 장군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수함을 하는 것이죠. 결정권을 가진 높은 자리의 장군은 자신이 어느 병과 출신이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해군은 잠수함을 주력으로 하는 해군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해군 대결로 중국이나 일본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세력은 괴멸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다가 수상함들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즉 한국 근처의 바다를 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한국에 잠수함이 많다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상함들끼리 대결을 하면 어느 한쪽이 괴멸될 때까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괴멸되는 쪽이 패배하는 것이지만 잠수함이 많은 나라의 해군은 괴멸시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해군이 괜찮은 잠수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해군이 먼 바다로 진출하고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중동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등 또는 남중국해에 가서 중국을 상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할 생각이 있다면 강력한 대양 수상함대를 건설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봅니다만 인구 5,100만 명짜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패권주의를 추구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는 일이지요. 항모를 기획했던 예산이 있으면 그걸 무의로 돌리지 말고 그대로 해군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쓸데없는 항모는 하지 말고요. 기형적일 정도의 잠수함대를 건설하고 중형급 이지스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 같군요. 또 C-4도 많이 사고 오스프리도 사고 P-8도 한 10대쯤 추가로 사오는 거 좋습니다. 항모 만들 예산으로 이런 데 투자해야 하고요. 그리고 육군은 더 줄이더라도 해군 병력은 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해군이 핵항모와 핵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 주항 중인 42,000톤급 프랑스의 핵추진 항모샤를 두고 우리 해군이 어떠한 유형의 해군력을 어느 정도 규모로 발전시켜야 하는가를 정립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육군과 항군의 경우 전차,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각종 전사포와 방사포 등의 유형과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유형을 선정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해군의 경우 항공모함과 구축함에 비해 잠수함, 우위함, 고속정 등은 유형뿐만 아니라 크기, 비용, 용도 등이 워낙 큰 차이가 있고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비용으로 원하는 함정을 확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해군력을 총배수톤수로 비교하면 중국 해군은 134만 1000톤이고 일본 해상장대는 43만 2000톤이며 우리 해군은 18만 1000톤이다. 한국에 비해 중국이 7.3배, 일본이 2.4배의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생산을 보면 한국은 1조 달러를 약간 선회해 중국과 일본은 GDP 규모도 한국의
정부 들어 실시한 첫 해군 참모총장 인사에서 황기철 회사교장이 총장에 취임했지만 제한된 해군 예산과 인력 때문에 원하는 해군력을 발전시키는 데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딜레마의 근원은 지정학적 요인과 해군 전략 선택의 어려움 때문이다. 먼저 지정학적 요인을 보면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북쪽으로는 적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북한과 대륙 양면으로 공통 국경을 이루고 있고 서쪽으로는 가까운 선의를 두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대한해협을 끼고 일본과 대치하고 있다. 두 번째 딜레마의 근원인 해군 전략을 생각해보자.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이 있다. 전자는 주로 해양 통제와 해양 강습을 실시하고 후자는 주로 해양 거부를 실시한다. 그렇다면 우리 해군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 전통적으로 해양 강국은 대양군으로 해양을 통제하며 세계를 지배해왔고 대륙 강국은 주로 대륙에 침투하며 연안해군으로 해양국의 대륙 질서 개입을 거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이기 때문에 국력과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해 대양해군과 연안해군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창조적 발상의 균형 해군을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막연히 이성적으로 전투함정의 양적 증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주변국에 비해 국력이 크게 삐지기 때문에 아무리 양적 증가를 한다 해도 결국 총체적 전력 규모에서 질적, 양적 열세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대양해군과 연안해군 중에서 질적 우위를 유지하고 양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전투함정 유형을 잘 선정해야 한다. 북한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 양적인 압도적 해양 우위를 달성하고 주변국 해군에 대해서는 질적 우위를 유지하면서 양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유형 해군을 구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동북아 해상 공장의 해결사는 항모함대. 중국 첫 항공모함인 예원이함의 현재기인 Z-15가 예원이함에서 이함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황기철 신임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전략과 작전술에 대해 혁신적 구상인 창조적 균형해군으로 해군력 건설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첫째,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과 대양해군의 각종 전투함정 유형 중에서 가장 능력이 우수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건설해야 한다. 둘째, 해군력의 양적 우위를 위해 연안해군의 고성능 연안 전투함과 연안 전투정을 양산해야 한다. 먼저 항공모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65,000톤급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했으며 일본은 2015년에 29,000톤급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도 해군 당국은 항모함대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아니하게 기존 형태의 전투함정과 잠수함에 집착하고 있다. 이제 동북아 해역에서 바다에서의 전쟁 양상이 완전히 항모함대 중심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은 과감히 혁신적 발상을 해야 한다. 중국의 항모 크기와 척수 및 일본의 헬기 수직 이착륙기 항모 척수에 비해 뒤지더라도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며 현측 장갑 보호가 잘 돼 쉽게 침몰되지 않는 프랑스 해군의 드골 항모와 같은 캐터펄트 이착륙 방식의 42,000톤급 핵추진 항모와 함께 F-35C와 같은 스텔스 함재기를 확보해 중국의 제-15와 일본의 F-35B를 능가해야 한다. 국력 때문에 양적 열세는 불가피하지만 반드시 질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공모함은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 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 보상비만 3조-5조 원이 들고 비행전 건설비가 15조 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국 핵추진 항모 함정은 2조 5천억 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에서 300mm 방사포와 방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특히 북한 특공작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개전 초 한국 공군이 방어 제공과 공세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해군은 214형 1800톤급 AIP 방식의 잠수함에 이어 AIP 방식의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9척을 구조나 들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창조적 균형 해군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한기철 신임 총장은 당연히 창조적 균형 해군의 최종 목표인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설로 건조 계획을 과감하게 전환해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고도의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재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 항공모함에는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 항모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 선체의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를 포함해 전투 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핵추진 항모는 재래식 항모에 비해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 첫째, 지원 부대를 기다리거나 또는 병참 지원을 위한 사전 전개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둘째, 목적 지역에 도착하는 동안 전투작전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해상기지 체제 군수지원함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지원이나 제복급 없이 전투작전을 계속할 수 있다. 한국 해군은 구축함으로 구성되는 대양전투전대를 2개 정도 확보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항모함대 발전에 대비해 우선 최소한 1개 항모함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을 롤모델로 해 42,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영국의 스위프트 슈어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롤모델로 해 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과 프랑스 해군도 2개 미만의 호위 전대를 확보하고 항모를 확보했다.